회식과 네트워킹. 스스로 주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태초의 술이 썬네의 저자 김학민 선생은 술은 건배에 의해서 결속되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정, 형제애를 보장하는 상징이 되고 그 확인과 보장의 매개체로서 술이 신성시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는 공동체의 결속을 보장하고 우애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도 복숭아나무 동산 아래에서 형제의 의를 맺고 천하를 위해 함께 일하기로 맹세했는데 그들은 도원결의 후 그곳에서 다들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술이 과해서 취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자리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자리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원리를 알아보고 술자리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악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술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인류에게 술은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교의 명약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술자리에 임하는 술꾼은 없으니까요. 술이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술과 이야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또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흥이 더 납니다. 술과 이야기의 상관관계, 이것이 바로 술이 사교의 명약이라 불리는 이유 아닐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대체로 술을 찾습니다. 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술이란 인간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면서 기쁨은 기쁨대로 부풀려주고 슬픔은 슬픔대로 다독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눈 사람과 울고 웃으며 친밀감을 더해왔는데요. 때문에 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술 한잔 하지 않을래요? 퇴근 직전에 후배가 선배에게 건넨 말입니다. 선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후배의 요청에 거절을 할 선배가 있을까요? 술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술 한잔 하자는 후배는 필시 무엇인가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 하지 못한 말을 꺼내기 위해서는 핑곗거리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좋은 핑계가 술 한잔 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술 한잔 하자고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대 북유럽의 시약서인 에다에 보면 맥주를 마시고 하는 말은 진실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비노 베리타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와인 속에 있다는 뜻인데요. 술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진실을 드러내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술은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술은 참 오묘한 액체입니다. 술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하게도 만들기도 하며 웃게도 만들고 때로는 눈물 짓게도 합니다. 또 술은 상대를 향해 마음의 빗장을 풀라고 부추기고 때로는 솔직해지라고 들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평소라면 창피해서 하지 못했을 말조차 꺼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묘약입니다.
아직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상대가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술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하지만 술이 매개체라 해도 술이 직접 인간의 마음을 연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행동을 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4가지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술로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본인이 같이 느낀다는 의미로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결국 공감이란 상대방이 갖는 희로애락의 감정에 대해 나도 당신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주고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상황을 보죠. 박 팀장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팀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팀원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우와,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팀장님. 정말 기분이 끝내주시겠어요. 부러워요, 팀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김대리와 주대리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들까요? 당연히 크게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는 주대리가 마음에 들겠죠? 그렇다면 김대리의 무덤덤한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우리 애가 명문대에 들어간 게 배가 아픈가? 하고 오해하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고 정이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위한 술자리에서 특히 공감은 필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술자리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화제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용어로 스몰 토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스몰 토크란 일상에서 소소하게 말해지는 잡담이나 수다로 해석되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가리킵니다. 큰 의미 없는 작은 대화가 이야기꽃을 피우는 촉매제가 되고 서로의 관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몰 토크가 좋을까요? 먼저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스몰 토크가 좋습니다. 상대방이 평소 즐기는 취미나 스포츠 활동 또는 자녀 교육이나 인생에 대한 상담도 좋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소유물에 대한 것도 좋은 대화 주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대화 주제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연결성인데요. 상대방과 내가 서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부터 대화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도덕적 견해가 동일한 사건이나 학연, 지연, 혈연 등 개인적인 배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주제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외모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요. 가령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탈모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야기도 술술 풀리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즉, 연결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와 동질감을 느낄수록 강한 결속감과 연결감이 생겨서 애착심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대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건배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 회식에는 건배사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건배사에 따라 술자리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영업부 김대리의 건배사를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영업부의 상반기 실적 달성을 위하여로 삼창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잔들고 제가 위하여 하고 외치면 다 같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를 3번 외치겠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무작정 위하여 라고 외치는 건배는 어떤가요? 구성원들의 영업 의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는 좋겠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만드는 술자리 건배사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표현이 좋은데요. 우리 나사원 씨가 신입 직원 환영회식에서 했던 건배사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팀장님과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막내지만 선배님들께 이쁨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나 이뻐용 하고 외치면 그놈 참 이쁘당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건배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금지어를 피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술자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술자리에서 피해야 할 금지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 너, 임마 등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말투, 너는 술이나 더 가져와 하며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 술도 못 마시는 주제라며 상대의 약점을 비꼬는 말투,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라는 등의 성적 차별의 말투 등은 반드시 금해야겠습니다. 반면 부하 직원은 기본적으로 술자리에서도 상사에게 조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술이 과해지면 상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상사의 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술자리라도 부하 직원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상사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상황이 되면 술자리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될 수 있겠죠?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조심해야 할 금지어는 나이도 비슷한데 밖에서는 친구 먹어도 되지라며 상사와 맘먹으려는 태도나 말투, 그리고 김 팀장님은 배려심이 많은데 박 팀장님은 자기 위주인 것 같아요. 와 같이 다른 상사와 비교하며 자기 상사를 무시하는 말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야 할 금지어는 수없이 많을 텐데요. 일일이 모든 경우를 알고 지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가진다면 피해야 할 말투나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타인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